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과연 어떤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어떤 보험 들어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 보험금을 타봉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들을 가입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보험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성비가 좋은 보험들을 꾸준하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보장 조건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거나 저렴해지거나 할 때마다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보험들 중에서 설계사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100번 강조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보험은 실제로 내가 보험금을 타서 혜택을 볼 확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보험료를 내왔는데 막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보장 금액도 작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장기 요양보험이 보상받을 확률이 높고 설계사들도 미리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고 노인이 되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이클입니다. 이 사실은 뭘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100% 사실입니다. 누구나 100%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노인이 되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어떻겠어요?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사는 1인 노인 인구가 아주 많다는 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는 사실입니다. 혼자라는 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결국은 늙으면 자기 몸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이 장기 요양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장기 요양보험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나라는 구멍이 있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좋지만 제한이 있고요. 자기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보험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장기 요양보험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더불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5대 사회보험인데요. 건강보험 명세서에 보면 장기 요양비도 함께 빠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관이 나와서 등급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 52개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해서 장기 요양인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요. 총 5개 등급으로 요양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옷을 벗고 입기를 혼자 할 수 없다 하면 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2점, 완전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3점 등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심사관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해서 총 5개 등급으로 요양 등급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이 정해지면 등급별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은 요양소와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재가급여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목욕도 도와주고 간호진료와 구강위생 등을 지원하는 방문 간호도 지원해줍니다. 거기다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품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도 없지는 않겠죠? 이런 걸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장기 요양보험을 뭐하러 따로 가입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러한 지원들은 최소한의 지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의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요양원 같은 시설은 비용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돈도 상당 부분 들어간다는 뜻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요양원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추가로 붙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나 중풍이라고도 하죠. 치매가 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중풍이나 치매는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감퇴로 인해서 점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치료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하는데요. 제가 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한 바로는 일반적인 노인 요양병원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에서 1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재활치료가 포함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장기요양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노인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요양 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안심도 되고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보장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설계사들이 괜히 가입하지는 않겠죠. 요양 등급을 1에서 2등급을 받게 되면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3에서 4등급의 진단을 받게 되면 4천만 원을 줍니다. 이 말은 4등급을 받으면 4천만 원을 받고 나중에 또 2등급이 되면 4천만 원을 또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4등급은 노인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받는 등급이라는 거죠. 보장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보장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보험하는 분들은 알죠. 아, 이거 나중에 쓸모가 있겠구나 하고요. 여러분, 그럼 이 장기요양보험의 니즈는 어떤 연령층에서 많겠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많으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또한 비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들도 부모님을 요양소에 모시려면 매달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은 몇만 원 선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보험료가 한 4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총 납입 보험료는 1,080만 원이고요. 나중에 4등급만 받게 돼도 4천만 원 받는 거죠. 낸 돈보다 거의 4배나 더 진단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무조건 먹는 거고 노인이 되어서 거동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노후 대비로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돈으로 간병인도 쓸 수 있고 요양사도 쓸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꼭 염두에 보시고요. 현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이 노후 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